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회 행정법 시작하는 날인데 하늘이 빵꾸가 났는지 비가 하루 종일 너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제 오네요. 여러분 학원 오기도 귀찮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기도 막 짜증나는 이제 하루인데 어쨌든 오늘부터 5일 동안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또 행정법을 전 범위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정계획 파트까지가 이제 진도고요. 행정법 통론하고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계획까지 이제 오늘 문제들을 이제 냈고요. 일단 뭐 25문제를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시간도 2시간 안에 이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답률이 낮은 것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더 관련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고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핫한 법은 어쨌든 행정기본법이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선택형이라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행정기본법은 반드시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법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들, 특히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 둘 필요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년에 절차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확약이라든가 행정계획이라든가 법위헌 사실의 공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범위에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문으로 직접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통칭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하고 이제 헌재 판례 정도 이제 정리해 두면 되는 거고, 뭐 정답도 잘 맞추셨고, 특히 이제 니은번 같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자, 서훈을 수여하는 게 보통은 통치행위 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통치행위 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훈, 훈장하고 포장 이런 걸 수여하는 거죠. 이것도 통치행위 예로 소개가 되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훈을 수여했다가 취소한 것은 이거는 서훈 수여와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거기 니은번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 여기서는 이제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는 부분만 소개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처분의 효력 발생이라든가 또는 피고적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그 판례도 한번 원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은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세 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의 이제 차이점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법률 우위는 행정의 모든 영역이 적용돼. 하지만 법률 유보는 적용 범위에 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답은 이제 4번인데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유보 원칙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자, 틀린 질문이고 의회유보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법률이 법규명령에다가 이제 위임을 하죠. 그럼 법규명령에다 이제 위임을 할 때 법률이 위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죠. 그걸 우리는 수권상의 한계라고 해요. 이 수권상의 한계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게 포괄 위임은 금지되는 거야. 헌법 75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포괄 위임은 금지된다. 그게 이제 수권상의 한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외에도 국회 전속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있냐 하는 논의들도 있고요. 그죠? 벌칙 규정에 대한 위임이라든가 재임이 가능하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권상의 한계로 이제 보통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죠. 그걸 우리는 내용상 한계, 일반적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또 여기서 규정한 게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내용상 한계인 거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법률의 문제야. 요거는 법규명령의 문제인 거고. 근데 수권상의 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포괄이행 금지야. 그런데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때는 이때는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자주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수권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유보 원칙은 어떻다?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의회 유보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통설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잖아. 침해 유보설부터 4가지 약설이 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이 이제 통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의회 유보사항까지, 의회 유보 원칙까지 요구하고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된다라는 게 의회 유보 원칙이야. 근데 이런 원칙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근데 1번 보세요.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맞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힘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거기 판례는 자치법 22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28조예요. 근데 옛날 22조하고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자치법 22조도 매우 28조 현행법은 매우 중요한 조문이죠. 자치법 28조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대. 그럼 조례 제정의 주체는 누구야? 자치단체예요. 의회도 아니고 자치단체장도 아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범위 아니라 그랬어.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는 뭐야?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어떻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그 사무가 뭘 가리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는 건데 그가 가리키는 건 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뭐예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잖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 옛날 법은 9조고 지금 법은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수행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하면 이걸 단체임 사무라고 하고 장에게 위임하면 이걸 기관임 사무라고 하죠. 단체장은 기관이니까. 그런데 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는 이 고유한 자치사무하고 합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자치법은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관임 사무는 어떻다는 거야? 자치단체의 사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장관이 수행하니까 원래는 국가사무야. 단체장에게 위임해도 어떻다는 거야? 얘는 여전히 국가사무야. 기관임은 사무의 기속 주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사무의 기속 주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얘는 여전히 국가의 사무야. 그래서 기관임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단체장의 이중적 지위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기관임 사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중적 지위야. 그럼 결국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는 어떻다는 거야?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왜? 자주법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고 자치법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야?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법률의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법령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단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이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이게 법률보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규율할 때는 그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견해대립 있잖아요. 위헌론이 왜 제기가 돼요? 바로 헌법 117조 때문에 제기되는 거지. 헌법 117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말은 법령이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자치에 관한 규정이 조례하고 규칙이잖아. 단체장이 제정하는. 그런데 왜 법률의 위임을 또 요구하느냐? 그래서 위헌이다. 117조 반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야. 하지만 조례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헌법 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합헌이다라고 하는 게 다수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고 헌재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는 했는데, 그럼 이게 결국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때 수권은 어떻다? 법률이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고,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듯이 여기서도 법률이 조례에다가 위임할 때 포괄 위임은 금지될까요?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때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면 족하다는 거야. 왜? 지문 4번과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은 자치법적 사항이야. 그러니까 자치법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조례에다가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 지문 2번에 4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4번에서도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다가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공법적 단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공법적 단체의 정관 같은 거잖아. 거기다가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다만 주의할 것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할 때는 그런데 벌칙은 어떻다? 얘는 포괄위임은 안 돼요. 왜 그럴까? 얘는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 벌칙 규정은 포괄위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